단톡방 스터디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넷생남 미시안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뭔가요? 요새 날씨가 더워서 수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수박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박씨를 이렇게 톡톡톡 뱉어가지고 네네네. 인증샷을 딱 찍어오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다가 붙인다고? 네, 사방에다가 사방에다가? 네, 웃기게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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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 7시 59분에. 네, 59분에. 야,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시원생 힌트 좀 주세요. 네, 저한테까지 기회가 오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오프라인 지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 은행과 달리 땡땡땡땡땡은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 고객과의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화면 구성으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은행과 달리 365일 24시간 제한 없이 운영한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요거 알겠네요. 오랜만에 네. 힌트 없이 네. 5초 카운트 네. 주세요. 틀릴 것 같아요. 자, 정답은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 네. 온라인 은행 아니고요? 인터넷 은행. 확실해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은행이 지금 KT랑 카카오랑 네. 둘이서 이제 컨소시엄, 각 혼자서만 하는 거 아니고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네.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했고요. 이제 예비 사업자 인가를 냈고 이번 연도 말에 이제 본격적인 온라인 은행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지형도를 바꿔놓을 거라고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여성과 경제학이 합쳐진 말로 여성들의 구매력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나타난 신조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성과 경제학. 이거 5글자인가요? 네, 글자 수가? 네, 5글자 맞네요. 아, 알 것 같아요. 오. 알 것 같아요. 우리 예은 학생이 달라졌어요. 이상해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위미노믹스입니다. 위니 노믹스. 정답입니다. 끝까지 틀리게 하시려고. 대단하네요. 근데 사실 위미노믹스는 2가지 뜻이에요. 네네네. 지금 얘기했던 여성들의 구매력이 커지니까 여성들을 위한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또 여성들이 이제 많이 그 생활 패턴에 맞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이 여행사를 예전에 했었는데 네. 도깨비 여행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밤에 가서 네, 밤에 네. 1박 3일에 이게 도깨비 여행인데 이거의 95%가 여성이 가요. 아, 정말요? 네, 네. 왜 남성분들은 이용을 안 하나요? 이 도깨비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쇼핑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여성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여성 맞춤 상품이 나온 거라면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또 위미노믹스라고 또 말합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질병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드디어 모르겠네요. 자꾸 있을만 보게 되고 막. 3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되게 비슷해요. 아, 혹시 그냥 생각나는 거? 6포 세대. 너. 네, 슬슬 5초 카운트 주세요. 또 생각나는 거. 밥을 못 먹는 거니까 10포 세대? 저 모르겠어요. 정답은 노포세대였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지현 씨가 계속 노한 거 기억나요? 네, 힌트였어요. 힌트였잖아요. 그런데 노인에서 노포 세대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죠. 노인들을 위한 그 자꾸 했는데 뭔가를 계속 굉장히 포기한다고만 생각을. 네. 응원해요. 그러니까 먹으려는 것도 그렇고 질병이 걸리면 우리가 이제 법비학에서 이제 그런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굳이 치료하지 않고 안 걸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신 노인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뭐 이렇게 돌아가신 6개월 만에 발견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그 실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OECD 노인 빈곤층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 자꾸 이제 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일반 판매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팔리는 제품으로 해당 상품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고객 유인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내는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손해가. 손해 이런 걸 영어로 말하는 게 있죠. 왜 안 떠오르지?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자기 사고의 구조를. MC 찬스를 진짜 오랜만에 나왔으면 안 되나? 나. 재한 씨 찬스. 재환 오빠는 못 믿겠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네, 재환 오빠 찬스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믿어요. 자, 정답은 루스 리더입니다. 루스 리더. 네. 아니네요. 아이고, 정답은 루스 루스 아니에요? 리더였습니다. 아이고 아깝네요. 왜 로스 리더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루스 리더라고 했네요. 홍현이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손해 볼 때 로스가 많이 났다, 네. 로스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를 사려고 가령 바나나 우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거를 뭐 300원에 살 수 있다. 그럼 엄청 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사러 왔다가 그것만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사가거든요. 손해를 보면서도 좀 미끼 상품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로스 리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굉장히 좀 그 좋은 마케팅 방법이긴 한데 통근 치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자영업자 치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다국적 기업이 조세 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영어로 네 글자고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저거를 영어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오, 이거 알 것 같아요. 오, 이상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초 카운트 들어갈게요. 아닌가? 4, 정답은 BPS입니다. BPS. 정답입니다. 이걸 알고 있네요. 어려워요. 세원 잠식, 그 베이스 에로션? 그러니까 잠식이란 침식이란 말이거든요. 저 표현이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프라피시 피팅에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그러니까 소득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 걸로 하면은 우리나라 법에 맞게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잡힌 게 아니라 다른 나라랑 계약,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과 계약한 걸로 해서 그쪽으로 소득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원이 잠식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BPS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 세 문제를 맞춰서 벌칙은 또 면제가 됐어요. 대단해요. 어땠나요? 그동안 재환 오빠가 힌트를 너무 잘 줘가지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 MC 찬스에 당하고 예. 그래도 벌칙을 피해가서 다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쌤 어떻게 보셨나요? 문제들은 정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다양하게 나오고 또 우리 필요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네네. 있어서 좋아지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자신 있게 맞췄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걸 하면서 느는구나. 그런 자꾸 하면은 정말 는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기특합니다. 예.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앞서 퀴즈를 통해서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불법은 아니지만 꼼수를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구글이 최근 우리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제도 세금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재한 씨 혹시 우리 구글과 우리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제 뭔지 네. 아시나요? 들어봤긴 했는데 얼마 전 그 포켓몬고 게임 때문에 듣게 됐습니다. 그 지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글이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를 해외에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데요. 그 안에는 국가 안보부터 세금까지 다양한 문제가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예은 학생은 구글과 우리 정부의 지도 반출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요? 저도 포켓몬고 때문에 네. 자세히까지는 아니고 들어봤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포켓몬고를 못할 수도 있다더라. 그 정도 얘기만 들어봤었어요. 아하. 이 구글 지도 반출이 꾸준히 화제가 됐는데요. 구글이 지도 반출을 원하는 이유 뭘까요? 당연한 거죠. 돈 벌려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앞으로의 우리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네. 구글이 현재 신경 쓰고 있는 사업이 자율주행차,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마디로 정확한 지도 정보가 없이는 하기 힘든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데 그 엉성한 지도 정보 갖고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가장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그 지도 반출의 딜레마 네. 딱 두 가지거든요. 안보냐, 경제냐. 네. 자, 일단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나라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구글의 요청을 수용하면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고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구글에 특혜를 줬다는 그런 반박,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요. 네.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이런 그 지도, 구글의 지도를 활용할 사람들이 이제 주로 외국 관광객이라고 했을 때 외국 관광객 유치가 좀 힘들고요. 게다가 우리가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계올림픽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지도 반출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은데요. 네. 일단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IS가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주요 보안 시설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그 대통령이 어디 사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지도에도 정확하게 기입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위험하잖아요. 테러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 지도 업체나 그 인터넷 업계 반발이 상당히 거세요. 국내 업체들은 어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 구글은 그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그 관리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특히 뭐 이 지도를 만드는데 단 한 푼 기여한 것 없이 가져가서 열매만 따먹고 자유자재를 이용하는 것은 국내 업체들은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기사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 텐데요. 좀 길어요. 깔끔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정사업장이 없는 유한회사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그 한국 법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광고라든가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들이 광고 위주로 돈을 버는 건데 네. 그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법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익이요. 우리나라 안에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1,000억을 벌었고 한국에서 1,000억을 벌어가는데도 한국 세법에 1,000억을 벌었다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의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세회피 차단 나선 국제사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조망하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푼 게 있잖아요. BPS. 네. G20 그 국가, 주요 20개 국가들이요. 지난해 일명 그 구글세라고 하거든요. 네. 구글세로 불리는 BPS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BPS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건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거고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정보를 얻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필요한 거 우리나라의 조세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이 이 기사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예은 학생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정말 결정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안보를 생각하면은 허가를 안 해야 되지만 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가 진짜 예상대로 불어할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글의 요청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어떤 거요? 구글이 위성까지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의 지형과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없어서 요구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네. 딱 찍어가지고 그 모양을 보면 대강 뭔지는 알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 같은 경우면 얼핏 보면 파란색 지붕집이지만 그걸 위에서 보는 사진만 가지고는 사실은 알 길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완벽한 지도를 만들려고 자꾸 달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글이 이제 지도 데이터를 굳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달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로 가져가는 게 여기 핵심이거든요. 그냥 줘.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을 한국에 만들어서 예. 한국에서 사업할게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괜찮아 그러면 하세요라고 할 텐데 그것들을 해외에 있는 사업장에 가져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돈은 다 밖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조세회피 의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정확하게 보면 쟁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반출을 허용할 경우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들이 한 게 뭐냐부터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지도를 활용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세금을 이렇게 내는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번 돈을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단 말이죠. 네. 그 조세회피하는 그런 데를 보면 일단 세금이 굉장히 없거나 싸요. 그러니까 이득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돈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M&A라든가 새로운 기술에 투여를 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같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좀 더 많은 돈을 M&A를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어떤 새로운 개발에 투여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은 학생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했나요? 저는 합법적 세금 회피라는 단어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면은 세금 회피가 당연히 불법이 될 텐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세금 회피를 해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던 역차별이 아닌가 정말 싶어서 이 단어가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기사를 보면 구글, 페이스북, 한국 법인의 공통점은 고정사업장 없는 유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아끼는 세금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모르죠. 뭐 제가 구글 핵심 관계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회사라는 게 일단 정보 공시나 이런 의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버는지 사실 모릅니다. 네. 대강 이 정도면 이 정도 벌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짐작되는 건 순수익만 1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1조 원이요? 예, 예.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만 그 정도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데서 벌어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1조 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20%만 해도요. 2천억 원인 거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좀 그 억울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네, 예은 학생은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해외 기업들의 행태 어떻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구글세처럼 좀 같이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는 일단 해외 법인에 대해서도 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좀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 BEPS 이 프로젝트에 참여가 좀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실 우리가 국제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국제법. 국제적으로 모두 합의와 협의가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 반드시 모든 나라 지켜야 할 법은 없다라는 없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까지 가기에는 어떤 법적인 집행사항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뭐 아주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네. 또 이걸 참여했다고 해서 100% 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세 회피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조세를 다시 우리나라에 환원시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법도 좀 개정하고요. 방법도 자꾸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얼마라도 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뇌생남 이시안 쌤과 함께 취준생의 뇌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공개해 주실까요? 따라라라랑. 따라라란. 야하하하. 네,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기법은 불법이 아니다. 법적인 규제를 만들어서 하자니 글로벌 기업의 한국 마켓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 같고 그냥 놔두자니 국내에서 번 돈이 해외로 그대로 유출된다. 규제와 자유 중에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네. 해볼게요. 예은 학생 시작해볼까요? 네, 저는 규제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가 이뤄지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거는 상대 국가보다 규제가 많으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조세 회피를 하는 것에 대해서 G20 국가들이 모여서 규제를 합의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는 그 본국에서도 반기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심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마켓에 대해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국가들과 함께 합의를 하면서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건 그 G20 여러 나라들이 그런 것들을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국제관계 협력이라는 게 서로 이익이 됐을 때 하는 거지 이익이 안 되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만 이 BPS도 같이 하자고 하지만 이 중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과 같이 손잡고서 좀 크게 자신의 경제와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규제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풀뿌리 같은 전제하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규제를 원하는 국가들은 있을 것이고 그 나라들과 함께 합의하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봐주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규제를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가 네. 일종의 세국 정책 같이 느껴지진 않나요? 쇄국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기업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당연히 세금을 내고 규제를 받듯이 그런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런 규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명분은 그런데 막상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서 하면은 그냥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경쟁력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버리고 옆에 더 큰 시장을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시장은 그냥 국내에서만 그 국내 기업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모습들이 약간 옛날에 관세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좀 보호했던 모습과 좀 비슷한 게 느껴지는 건 없나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계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가 또 유행처럼 세계의 흐름이 됐듯이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 규제를 하고 합의를 하고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게 저는 요즘의 세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크게 그 안에서 그렇지 네. 다른 나라 가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한국에서 그런 돈들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데 그쪽 규제 때문에 그쪽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회사를 이전하고 해서 그쪽 나라에서 번 돈을 다 그쪽 나라에서 소비를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찬성하세요? 그것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오히려 손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우리도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똑같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딱 이런 식의 문제는 역시 규제와 자유라는 그러니까 정책을 하도 아니면 제도를 하도 아니면 우리 기업이 뭘 해도 규제를 할 것이냐 자유를 줄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좋냐라고 이제 가치를 잡고 평가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유가 좋다라고 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일종의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현 학생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규제를 우리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떠냐 해서 똑같이 받으면 뭐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이득이 됐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잘 얘기한 편입니다. 오, 이현 학생의 선생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규제랑 자유 부분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잘 대답을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 이쌤이 얘기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오늘 답변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말했어요, 아주.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봤고요. 네.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핀이 어쩌고 하는 거는 정말 글로벌화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끼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나갈 경우도 이제 계속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낸 문제인데요. 자,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글로벌화와 로컬화 중에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저 표정은 로컬화가 그러니까 우리 도시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재환 씨 맞춤 네네네. 문제로 음악을 할 때 네네. 외국의 음악들 힙합들 뭐 그런 거 예, 따라가기 예, 예.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의 뭐 판소리라든가 우리나라 고유한 것들을 좀 집중해서 그게 로컬이란 뜻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수출할 것이냐 아니면 외국의 보편적인 걸 받아야 되면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한테 더 경쟁이 있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게 로컬화가 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어차피 이게 확산되는 거는 요즘 인터넷이나 그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금방 빠져나가요. 그럼 굳이 글로벌화 시키려 하지 않은 컨텐츠들인데 어느 순간 보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돼 이거죠. 이거는 글로벌화를 이렇게 어떠한 의도를 해서가 아니라 로컬화가 잘 돼 있는 그 로컬만의 그 뭔가 특징이나 장점이 살린 것들이 갑작스럽게 이슈를 타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로컬을 잘 만들어서 그거를 이슈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글로벌화 한답시고 막 여기저기 세계적인 것을 막 갈아들고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화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저도 로컬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글로벌의 상징인 게. 그래서 한국적인 것만이 세계인의 눈과 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톡방 친구들 의견 확인해 볼게요. 네. 태희 학생, 글로벌화. 어느 정도 국내 기반을 확립한 상황에서는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애플, 맥도날드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 같은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본다. 다혜 학생, 로컬화. 최근 8월 초에 공공외교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문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는 외교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전략보다는 지자체의 협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 학생, 글로벌화. 시작부터 글로벌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발판이 필요하다. 유니클로와 같은 것들이 글로벌화가 이루어진 반면 에이세컨즈, 스파오 같은 브랜드가 아직 동아시아에 머문 한계와 같은 의미가 된다고 본다. 온유 학생, 요즘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전 세계가 한 마을처럼 많은 걸 공유하고 있기에 글로벌화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 유실 학생, 글로벌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로컬화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 진입할 때는 리스크가 크다. 글로벌화를 통해 시장 진입을 한 후 로컬화를 통해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네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뭐 글로벌화, 로컬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 있는 건 많지 않아요. 네. 태연 학생 같은 경우는 유니클로와 뭐 에이세컨즈 차이를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됐다는 거지 얘들 이 브랜드들이 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고요. 사실은 지금은 딱 확 눈에 들어오는 건 없네요. 다만 유실 학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대안점을 얘기했는데 로컬화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 진입할 때는 리스크가 크지만 글로벌화를 통해 시장 진입을 한 후 로컬화를 통해 차별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보다 입체적인 전략을 제시해가지고 전 유실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구글과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과 그 배경이 되는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지금 이렇게 쭉 논조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좀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춰가지고요.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그 진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들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습니까? 저는 예전에 막 배낭여행 할 때는 구글 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쓰니까 이상한 데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도 반출 문제와 안보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